온라인 명사 특강을 맡게 된 이 서영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 스마트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물체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아래쪽에 차선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우리가 차선을 판단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이 측방에 뭔가 이 물체가 있는지를 판단한다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거나 하는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이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사물 인터넷과 현재 우리가 이제 스마트 자동차, 특히 여러분들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게 지금 널리 우리가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데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마트 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하드웨어를 만든 후에 우리가 프로그램에 들어가겠죠. 제일 먼저 요 제4차 산업혁명과 우리가 이제 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 자동차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얘기를 해보고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이 미래학자였던 이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엘빈 토플러는 이 여러 가지의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유명한 책 한 권이 바로 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인류 역사가 여태까지 이렇게 발전해 온 거를 우리가 이 세 가지 물결이라고 하는 걸로 일단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유목 생활을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렵을 하러 다니고요. 그 다음에 양들을 몰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하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이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농업 사회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얘를 농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기존에 우리가 유목 생활을 할 때는 뭐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시족끼리라던가 아니면 가족 단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만 이 농업 사회가 되면서 실제 이 가족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시족 사회 나아가 일단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 정착을 하면서 이 좋은 땅을 또 우리가 또 선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사람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문화라는 게 또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글이라던가 언어 같은 것들이 일단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게 기록이 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 다른 도시로 뭔가를 전송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위해서 일단은 글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개발이 되면서 바로 역사 시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역사 시대에서 이 기존까지는 이 기록이라는 게 없었지만 일단 이 글이라고 생기는 게 생기면서 역사라고 하는 게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로 기록되는 이러한 세대가 일단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일단은 선대에서 후대로 넘어서 이렇게 전달이 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우리가 농업혁명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인류가 또 인구가 또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농업사회가 되면서 도시와 이 문화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인류는 또 발전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8세기에 우리가 바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만나면서 일단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 게 시작이 되고요. 이 기존까지는 우리가 농업사회였다가 바로 이 산업사회로 우리가 또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사회에서 우리가 또 인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갑자기 인류가 증가하게 되다 보니까 자원이라던가 뭐 우리가 먹어야 되는 식량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알력이 생기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3계 1차 산업 여러분들 뭐 우리가 기본적인 전쟁이라던가 제2차 세계대전이라던가 이러한 전쟁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1990년, 1980년대 이후로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보혁명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2차 대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산업화와 이 국제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 정보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변모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가 세 가지의 어떤 인류에 큰 영향을 미친 거를 하나의 물결이라고 엘빈 토플러는 정의를 했고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우리가 생겨나고 난 이후에 이 농업혁명까지 가는데 수만에서 수천 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혁명에서 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우리가 몇백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산업혁명에서 이 정보혁명으로 가는데 몇십 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뭐 이러한 우리가 이제 주기가 점점 일자는 짧아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주기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또 주기를 또 다르게 또 번역을 해서 우리가 제4차 우리가 산업혁명이라고 또 하는 또 이러한 거를 또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대를 우리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4.0은 2011년도 4월에 이 독일의 하노바에서 우리가 뭔가 생겨난 개념인데, 이 독일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제조업 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하면 뭐 BMW나 아우디나 뭐 벤츠와 같은 회사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이러한 회사들이 다 대부분 다 독일 회사이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업체로 유명한 뭐 아디다스나 뭐 퓨마라던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이 독일을 또 기반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독일이 이 제조업 강국인데, 이 제조업을 앞으로 어떻게 발전을 시키게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다가, 기존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또 많이 투입이 되는 어떤 인력 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떤 로봇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이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자 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바로 인더스트리얼 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스마트화가 2011년도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만든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제4차 산업혁명은 2016년도 1월 달에 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이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이었던 이 클라우드 슈밥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주창을 하였고요. 이 세계 그 경제 포럼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제3차 산업혁명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과 바이오 산업, 이 물리학 등의 경계가 융합되는 일산 기술혁명이라고 말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떤 융합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제4혁명의 중요한 우리가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나 우리가 로봇 기술, 사물 인터넷, 이 생명과학 등을 통해서 생산기계와 이 생산 간의 어떤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전체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한 우리가 산업혁신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된 게 바로 IoT와 ICT가 되는데, 이 IoT가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제1차 산업혁명은 1784년에 수력의 어떤 증기기관을 활용해 가지고 철도나 면사 방기 같은 기계적 혁명인데, 우리가 기존까지는 이 말이라고 하는 어떤 동물이 내는 우리가 이제 힘, 마력이죠. 그래서 마력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원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마차를 끌고 가야 되는데, 마차는 많은 양의 우리가 짐을 실어 날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말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마차에서 우리가 이 철도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서 일단은 우리가 대량의 어떤 물건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근거리가 아니라 원거리도 그 아침에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뭔가를 도시로 수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시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공장들이 생겨나게 됐는데, 이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이 노동자들이 또 도시로 몰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런던이라던가 이 파리와 같은 아주 큰 이제 이러한 대도시들이 또 생겨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증기 기관을 기반으로 한 산업혁명을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은 이 전기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는데요. 일단 공장에 전력이 공급이 되고, 일단 컨테이너 벨트를 이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이 석탄이라던가 이러한 것들을 떼면서 우리가 물을 끓여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어떤 이러한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에너지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증기를 만들고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전기는 증기보다 훨씬 더 관리가 쉽고요, 만들기가 편하죠. 그래서 이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 포드라고 하는 회사는 이 T형 컨테이너 벨트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복잡한 기계 장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컨테이너 벨트를 통해 가지고 조립할 수 있는 설비를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전기라고 하는 동력을 기반으로 한 우리가 이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990년대까지 발전을 하다가 1980년대 이후에 이 컴퓨터라고 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컴퓨터를 이러한 우리가 어떤 공장에 또 이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조립을 하는 100% 조립을 하는 시대가 됐다가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생산 자동화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뭐 로봇도 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뭔가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컴퓨터를 이용해서 좀 더 세밀한 정밀한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어떤 융합과 연결, 그래서 2010년도 이후에 어떤 정보통신 기술과, 그래서 정보통신을 우리가 ICT, 그래서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라고 하는데, 이러한 ICT와 이 제조업, 이 바이오 산업 같은 거를 융합을 해서 우리가 보다 이 새로운 이 부가가치를 창조하자 하는 게 지금 제 4차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우리가 초지능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들을 우리가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연결성을 비롯한 우리가 막대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일정한 패턴을 파악을 하고,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있게 되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우리가 증강현실, 로봇, 빅데이터, 센서 융합, 양자 컴퓨터, 클라우드 컴퓨터, 바이오, 나노 기술 등을 조합해 연결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제4차 산업혁명의 어떤 가장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IoT와 ICT는 어떤 스마트한 어떤 이 디바이스와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네트워크를 묶어놓게 되는데, 이러한 스마트 디바이스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위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집된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모아진 데이터, 그러니까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추출할 수 있는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가치 있는 정보를 또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된 가치 있는 정보를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면 보다 우리가 최적화된 정보를 갖고 올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라던가 금융, 제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펴볼 자율주행 자동차나 우리가 가상현실 등에서도 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우리가 IoT,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인터넷은 네트워크를 의미하고요. 이 띵스는 우리가 어떤 이 장치, 이 기기들 아니면 뭔가 연결된 모든 것, 이런 걸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 띵스들의 인터넷,
그래서 사물의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것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1960년대 말에 이 TCP/IP 네트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960 말에 네트워크가 등장한 이후에 1980년대 이 TCP/IP 네트워크가 우리가 발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9년도에 웹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어떤 국가에 있는 국방소라든가 아니면은 뭐 연구소라든가 뭐 대학 같은 데서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다가 이 웹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1990년대 이 네트워크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가정의 집에 현재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여기 1990년대 말에 발전을 하면서 우리가 IMT 2000이라던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0년대 대부분의 집에 유선 네트워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우리가 유비코투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유비코투스는 1988년에 미국 제록스 연구소의 이 마크 와이저라고 하는 분이 만든 유비코투스라고 하는 컴퓨터의 개념에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유비코투스는 언제 어디서나 존재하는 뜻을 갖고 있는 라틴어인데 이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의 의식 없이 anywhere 장소에 관계없이 anytime, anyplace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유비코투스와 유비코투스 센서 네트워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와이브로라고 하는 유선 네트워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가다가 이렇게 유선 네트워크를 쓰게끔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이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고 하는 걸 등장을 하면서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전화가 우리가 어떤 여러분들 전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됐다가 우리가 2007년대 이후로부터는 무선 네트워크 외에 모바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보다 더 이 네트워크가 발전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선 네트워크, 일단 무선 네트워크,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스마트 디바이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융합을 해서 우리가 만들어진 개념이 일단 사물 인터넷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는 이 1969년에 이 아르파넷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미 국방성에서 우리가 이 소련의 핵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단 핵이 떨어지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죠. 그래서 유선이라든가 우리가 무선 통신을 할 수 있는 안테나 것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땅 아래로 어떤 전선을 매립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케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통신하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떠한 이러한 개념들이 바로 이 TCP/IP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 미국 서부에 있는 대학교와 연구소를 묶었다가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대학들을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 각지에 있는 연구소들을 연결했다가 나중에 이 국방망과 교육망을 딱 분리를 해서 아르파넷이 만들어졌다가 다파넷이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위에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9년 3월 달에 유럽의 그 입자물연구소 세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버너스리가 연구원들 사이에 어떤 정보를 교환하기 목적으로 만든 게 바로 웹입니다. 그래서 이 웹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하게 됐었는데 1990년대 초까지는 이 대학교에서 사용이 되다가 이 1994년에 이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이 웹브라우저가 등장을 하면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던가 뭐 사파리, 크롬, 요 파이어폭스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1990년대 우리가 중후반을 바로 인터넷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우리가 웹의 시대라고 부르는데 웹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1990년대 말에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집에 이러한 컴퓨터들이 그 보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보급이 되면서 현재 이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집에 우리가 유선 네트워크가 다 우리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스마트 디바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1980년대 말에 이 삐삐라고 부르는 이 페이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저가 우리가 어떤 통신을 열게 되는데, 이게 발전을 해서 1990년대 초반에 PCS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핸드폰, 뭐 셀룰러폰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199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이 PCS가 등장합니다. 예, 그러면서 기존까지는 우리가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뭐 집에 가서 전화하거나 이 공중전화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핸드폰이 등장을 하면서 이 공중전화가 지금 찾기 어려워졌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을 또 들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핸드폰이 발전을 해서 어떠한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데, 라디오라든가 뭐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핸드폰의 기능이 발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드웨어가 발전하게 되는데, 이러한 발전된 하드웨어를 좀 더 발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어떤 스마트하다는 개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어떤 거를 좀 결합을 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스마트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폰까지는 우리가 어떤 하드웨어가 일단 중요한 시대였다고 하면, 이 스마트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거나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시대가 되죠. 그래서 2007년도에 아이폰이 등장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2010년도에 아이패드가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스마트패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2011년도에 이 삼성과 LG가 이 스마트 TV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페블과 소니가 스마트워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그 구글이 이 구글 글래스를 통해서 스마트 안경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2007년도부터 우리가 2011년도 초반까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폰 시대라고 하면, 2012년도 13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웨어러블이 또 발전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웨어러블은 이 스마트워치가 있는데 뭐 애플이나 삼성전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글라스는 뭐 구글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라든가 뭐 구글의 데이드림 VR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의 오클러스 VR이라든가 그다음 소니의 뭐 플레이스테이션 VR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로 우리가 연구가 되고 있는 게 뭐 QNX의 카 플랫폼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OAA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의 이러한 플랫폼들이 일단 우리가 현재 이 발전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이 컴퓨터와 이 기계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우리가 1950년대 이 컴퓨터가 등장하면서부터 일단은 등장을 했습니다. 초기의 인공지능은 이 뭐 컴퓨터가 등장해서 모든 게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1950년대에 등장한 컴퓨터는 성능이 너무 낮죠. 그래서 실제 이 1956년도에 이 다트머스라 회의라고 하는 걸 통해서 AI의 어떤 그러한 개념들이 정립이 되지만, 그 당시에 컴퓨터의 어떤 성능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이 인공지능이 거의 이제 사그라드는 이러한 인공지능의 암흑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1970년대 익스퍼트 시스템, 그래서 컴퓨터가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발전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전문가 시스템은 양질의 이 전문가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의학 정보 같은 걸 넣으면 뭔가 아플 때 이제 이 컴퓨터가 사람한테 물어줘. 뭐 열이 나십니까?
기침이 나십니까? 뭐 목이 아프십니까? 이러면 목감기 뭐 이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는 것처럼 뭐 전문가들의 우리가 이러한 어떤 그 정보를 입력해서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자는 개념인데, 이 익스퍼트 시스템 문제점은 일단 전문가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많은 지식들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다시 암흑기로 빠지게 되죠. 예,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뭐 1997년도에 IBM의 이 딥블루라고 하는 어떤 컴퓨터가 인간을 체스로 이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에 뭐 자연어 처리, 2000년도에 자연어 처리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발전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컴퓨터가 대략적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이 정보를 어떤 사람한테 모으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대가 되면서 이 정보가 인터넷에서 이 웹상에 전부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웹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 뭔가를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다시 컴퓨터한테 학습을 시켜가지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거를 만들 수 있는 딥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발전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2010년도에 뭐 인공지능이 대폭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016년도에 이 구글의 이 알파고라고 하는 컴퓨터가 절대로 인간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이 바둑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이세돌이라고 하는 그 바둑 기사를 이기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현재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인공지능의 시대가 열리면서 이러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하는 개념은 우리가 인간이 운전자가 스스로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미국 노트르담 대학 교수인 돈 하워드 이 철학과 교수는 인류에게 이 교통사가 질병이라면 치료약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뭐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1960년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독일의 이 벤츠라고 하는 회사가 일단은 중심으로 제안을 하고요. 일단은 1970년대 초보적인 수준에서 일단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을 주행 그 시험장에서 중앙선이나 차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일단은 개발이 되게 되고요. 장애물에 대한 인식이나 대처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주행 시험장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개발했었죠. 그러다 1990년대 이후에 어떤 비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카메라라든가 이러한 것들과 이 기계학습, 앞에서 봤던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접목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가 2020년대 이후에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를 출시로 해서 연구 개발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려면 일단 외부를 인식을 해서 경로를 탐지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된 지물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차선이나 뭐 차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이라든가 센서 같은 걸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차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차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외부 어떤 주행 환경을 인식하기 위한 센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교통관리 시스템하고 통신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센서를 ADAS 센서라고 보통 부르는데, 우리가 뭐 라이다라든가 아니면 카메라라든가 레이저 같은 것들, 그걸 뭐 여러분들이 뭐 그 이용한 어떤 근거리 센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오게 되면 이러한 어떤 센서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판단 및 주행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차량을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1992년도에 뭐 신경망 구조를 이용한 자동차 자동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2005년도에 사막의 환경에서 일단 무인 자동차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게 다르파 대회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스탠포드 대학의 AI 랩에 스탠리라고 하는 게 우승을 하면서 인공지능과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도시 환경에 이 무인 자동차 대회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고요. 기존에는 장애물이 없는 사막이었다고 하면 장애물이 적은 일단 복잡한 일단 도시에서도 환경이 되고, 2010년도에 구글이 이 무인 자동차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현재 이 무인 자동차를
이 구글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많은 회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동차와 네트워크를 연결한 자동차를 우리가 커넥티드 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중요한 기술이 바로 IVA, 그래서 In-Vehicle Infotainment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주행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센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이 스마트카라고 하는 개념이 일단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앞장에서는 이 스마트카와 우리가 등장한 어떤 제4차 산업혁명과 이 우리가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스마트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장에서 이 관련된 이 스마트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어떤 하드웨어 구성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